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 현상이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PMI 지수가 가이던스에 충족하지 못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92%나 하락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뇌물 스캔들과 그리고 재팬 디스플레이의 파산 등의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당히 하락을 많이 하면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0.5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0.64%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에 도달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날 무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장을 잘 관찰하셨나요? 자, 장이 개장하고 마이너스 0.23%였고 하락 종목이 365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4%면은 당연히 하락 종목이 적어야 될 텐데,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무려 477 종목. 아까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늘고 지수만 올랐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알겠지만 오늘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주식들은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9월장이 다 끝나고 내일이면은 10월장이 개장이 됩니다. 내일은 기관의 자금운용 보고서 제출이 끝나서 매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내일부터서는 이제 중국이 국경일에 진입을 하죠. 내일은 중국의 70주년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서는 상당히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증시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코스피만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안 끝났고 유럽장, 미국장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아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개장을 안 해서 패스를 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현재 달러는 1198달러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5개월 연속 힘을 못 쓰고 기준점 미달,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위안화가 약세면은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가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달러가 오르거나 약세인 모습은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게 오늘 장중에 제가 찍어놨던 사진인데, S&P 500과 나스닥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환율이랑 그리고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니케이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재팬 디스플레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1.3%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0.7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얘네가 저희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빠져야 될 자리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방어를 해줬어요. 지수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와, 이걸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오늘은 빠져야 될 자리인데 억지로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서 오른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리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빠져줘야 될 자리에서 연기금이 억지로 받쳐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반등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계 증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기금이 코스피를 좀 무리하게 받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탄핵 조사를 또 한 번 했는데 미국인의 55%가 찬성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지난주 올렸던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는 미국인의 49%가 트럼프의 탄핵에 찬성한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의 탄핵 조사에 찬성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ABC 뉴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언론 업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우리의 대북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더 내렸죠. 트럼프가 만약에 탄핵이 되거나 저 뉴스가 강조가 되면은 대북주는 계속 내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매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탄핵 조사가 착수되고 시간이 질질 끌리면 끌릴수록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5불이 됐는데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하락합니다. 오늘 또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또 소식이 있었는데 사우디에서는 오늘 중동 최고의 고속철에서 큰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미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드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테러를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드론에 의한 침공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하면 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유가는 내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란이 침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테러를 받았거나 뭐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보시면 8시 53분입니다. 달러는 오르고 있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중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간외를 보셨나요? 시간외를 보시면은 하이닉스 매도 잔량이 2만 주, 삼성전자 고작 1만 주.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할 때 여기 시간에 매도 잔량이 10만 주 이상 쌓여 있었어요. 10만 주 이상. 10만 주 이상 쌓여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낙폭이 상당히 컸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마이크론이 11%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매도 수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로 안 빠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1%를 빠진 이후에 폐장 후 시간외에서도 또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금요일날 선 반영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아침부터서 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1%대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9시 초반에는 분명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지수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365 종목이 내리고 있었어요.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613 종목이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회사 관련주는 오늘 시작부터서 급락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0.1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전환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여기는 차이가 없지만 여기는 더 늘어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보이죠. HLB가 아침부터서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아침에 잠깐만.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82% 거의 1%대 하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는 완전히 내려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장이 개장할 때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중국장이 떡락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삼성전자가 오를까? 이거 또 연기금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다른 기관은 다 매도예요. 매도. 3호는 샀네. 예. 3호는 삼성전자를 사모하니까 샀겠죠. 그리고 은행도 매도. 근데 연기금이 딱 샀고 장 초반의 수급이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은 기관은 아침부터 먹튀를 하고 있었어요. 먹튀를 하고 11시 반쯤? 예, 11시 반쯤부터서 이게 매도 전환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일단 좀 샀습니다. 외국인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펴보시면은 오늘 매수예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9억 원을 샀어요. 9억 원. 9억 원을 샀는데 9월 달을 딱 까놓고 보면은 외국인은 얼마나 매수를 했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9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매도 우위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약 3조 5천억 원 가까이 7월 31일부터서 계속 매도 중이에요. 매도 중이고 여기에 있는 3,150억 원은 아시죠? 블록딜 물량입니다. 블록딜 물량. 원래는 장중에 마이너스 450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빼고 계산을 하면은 9월 달에도 외국인은 단타치고 나가고 계속 이런 모습만 보였어요. 단타치고 나가고 이런 메릴린치 같이 계속 팔고 사고만 반복을 했지 순매수가 연속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는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이게 오른 종목이 끝이에요. 반도체. 자, 오른 종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린 종목은 보시면은 여기 붙어서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붙어서 여기까지. 내린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리고 뭐 삼성전자가 오를 때 하이닉스가 오를 때 가는 뭐 러셀이라던가 이런 종목도 오늘 하락으로 끝났고 램테크놀로지라던가 반도체 소재 이런 애들도 오늘 내렸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 증시 오늘 괜찮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은 하락 종목이 분명히 지수가 내릴 때 요만큼 됐는데 지수가 오히려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처럼 시총이 큰 애들 가지고 좀 장난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합에 있는 종목이 이쪽으로 넘어가갖고 상승 종목도 한 60종목 정도 늘었어요. 하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 그리고 내 종목은 하락한 종목이 있을 확률이 높지 상승 종목이 있을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1.8%까지 올랐었는데 얘는 삼성전자하고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 삼성전자는 약간 비리비리한데 하이닉스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얘 가네? 얘 더 가려나?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삼성전자랑 디커플링 되는 모습?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나 했더니 갑자기 쑥 빠져.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제가 내릴 때 이렇게 쑥 올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오늘 바친 게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좀 샀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내일도 들어올까? 그리고 연기금은 과연 내일도 살까? 잘 봐야 됩니다. 연기금이 지금 우리 증시에서 조금만 팔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조금만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지수가 그냥 1%대 급락이 나옵니다. 아시죠? 금요일날 연기금이 조금 팔았는데 우리 지수 코스피가 1%대 급락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수를 받쳐주니까 결국 지수는 상승으로 나왔는데 세계 증시를 여러분 따라가는 게 좋지 세계 증시를 거슬러 가면서 억지로 버티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손바뀜이 일어나야 될 때도 손바뀜이 오히려 안 일어나고 더 내리거나 다른 나라 갈 때 더 주춤주춤거리면서 못 가거나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남들 빠질 때 같이 내리고 남들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반대로 오늘 유럽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가 오늘 장 좋게 끝나면은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일수 기준으로 따지면은 약 7일, 일주일 동안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둘, 넷, 6, 7 계속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냐면은 바로 HLB입니다. HLB가 임상 3상을 성공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HLB 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임상 성공이라는 게 FDA에서 임상을 성공한 거를 확인해줬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측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성과다. 이런 이야기고 FDA에서 최종적으로 임상을 허가해줬고 시판까지 허가를 해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는데 장 초반에 점상으로 시작했다가 장 후반에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뺐다가
오늘 가는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HLB 종목을 그냥 다 끌어올렸는데 HLB가 이렇게 오르면서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는 좋았어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장 초반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에 내렸던 게 회복이 됐어요.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 애들도 잠깐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 빼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요 장 초반에는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여기 보시면은 계속 매수를 했죠. 코스닥은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지수를 양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개인이 계속 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더 크게 매도를 해버리면서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1166억 원 사면서 양매도로 마감이 됐는데 HLB가 아침에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간 올라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잠깐 들게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동양의 신비 한의원을 가니라고 오늘 이거를 캡처를 못 해놨었는데 분봉으로 한번 딱 살펴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세요. 장 초반에 촥 하고 내렸어요. 근데 10시 때쯤 갑자기 촥 하고 오르길래 가는가 싶었더니 다시 12시를 기점으로 촥 내리면서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 셀트리온도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 신라제는 52주 신저가를 가면서 급락. 얘는 셀릭스미스가 하한가 간 이후로 계속 툼에 나오면서 내려가는데 임상 실패한 주식들 셀릭스미스, 그 다음에 신라젠, 그 다음에 코롱생명과학 이런 애들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롱생명과학도 오늘 급락 나왔다가 좀 올라왔는데 얘도 웃겨요. 얘도 12시 때 갑자기 촥 올리더니 다시 촥 내려가가지고 뭐야 나는 얘가 작전 되게 많이 치거든요. 항상 이렇게 팽이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내리는데 얘는 이렇게 갑자기 막 오버슈팅 나올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호가도 얇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종가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받쳐주는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매매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메릴린치라던가 외국인 애들이 단타치고 빠지는 그런 종목이라서 코롱생명과학이라던가 신라젠 그리고 셀릭스미스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HLB가 상한가를 말자 HLB 관련 회사인 HLB 파워도 상한가를 갔고 HLB 자체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임상을 성공했다 해서 샀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매수세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여기 뭐 금융투자가 좀 샀네. 금융투자는 철저한 단타고 이 수급 이거 몇천주 몇만주 이런 거 신경 쓸 수 있는 수급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찌라시발로 오늘 올랐고 오늘 장이 만약에 좋았거나 코스닥이 막 1%대 상승 나오고 그랬으면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아침에 급락이 나오면서 그냥 끝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어요. 실제로 점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바로 풀렸죠. 바로 풀리면서 안 가나 싶었더니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던가 매매할 종목도 상한가 간 종목도 이런 종목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얘가 상한가를 말았는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 FDA에서 허가 신청을 지금 했고 FDA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 자체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만 지금 오른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쪽에서는 보면은 삼성 데이터가 이러니까 이건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 개인이라던가 그리고 뭐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FDA 측에서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나왔네? 그래. 근데 아직 시판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서 여러분 수익이면은 빨리 수익을 챙기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뜬금포 상한가를 갔으면은. 아니 오늘 제약주만 좀 가줬으면은 코스닥이 그냥 상승 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제약주가 내려버리는 거 보니까 제약주는 확실히 셀릭스미스 사건 이후로 투심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군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안철수입니다. 자,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라톤이라는 책을 곧 발간하고 정계에 복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부터서 써니전자가 한 5%대 상승을 하더군요. 제가 한의원에서 이걸 찍어놨던 것 같은데 써니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7%대
상승으로 마감했고 장중에는 10%까지 올랐었죠. 이게 조금만 더 가면은 VI까지 걸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VI까지는 안 가더군요. 저 전개에 복귀한다 저런 뉘앙스만 가져도 얘가 이렇게 지금 다시 올렸는데,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이거 뚫러 가가지고 여기 돌파 매매로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위에서는 내려 꽂고 빼더군요. 빼고 진짜 개인만 오늘 샀고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정치적인 거는 여러분 뭐 안철수 아직 복귀 의향 없다 저런 거 나오면 내일 급락 나오고 그런 겁니다. 한 예로 KNN 그리고 한국 프렌즈 이런 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홍정욱 씨를 한번 보세요. 홍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장 끝나고. 자, 여기 보시면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 밀수 혐의로 공항에서 적발이 됐다 하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예, 시간에 점합니다. 시간에 한가를 갖고 KNN 최근에 홍정욱 씨 관련주로 올랐다가 보시면은 시간에 점하, 그리고 고려산업 시간에를 보시면은 점하.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조국 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 딸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다 때려버려요, 뉴스를. 그래서 이제는 아들, 딸이 뭐 병역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약이라던가 이런 걸 막 했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들어갈 때 입시에 비리가 있었거나 회사를 들어갔을 때 입시에 비리가 있었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다 걸리는데,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KT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녀분을 부정 채용했다 해서 KT에서는 최근에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T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아들, 딸 요런 문제 가지고 계속 때리고 계속 주가를 내리는 경향이 심합니다. 어제 조국 씨 관련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서 조국 씨에 대한 응원이 많았다 하면서 오늘 화천기계가 24%나 올랐는데, 아이고 참 이런 거 갖다가 오늘 올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은 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 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외국인이 먹튀하고 그냥 개인만 사고 이런 테마로 오른 거예요. 뭐 경찰 집회 저런 거 또 한다고 해도 다음번에 집회 언제 하겠어요? 또 주말에 하겠죠. 평일에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찰 추산 몇만 명 모였다 그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10만 명이 모이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게 20만 명이 모이거나 100만 명이 모여야지 뉴스에 나오거나 뭔가 화제가 되지, 10만 명 또 모였다 하면은 그다지 뉴스빨이 안 돼서 그 다음날 떨어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조국 씨 이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슈팅 나와봤자 별 의미 없죠.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고 반토막 났고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시 이 위에 올라가고 그러기에는 재료가 끝났죠. 이미 법무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뭐 검찰 개혁 뭐 한다 저렇게 모여도 여기에 주가로 위로 올라가거나 그럴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미중 무역협상이 10월 10일 날 개최가 되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있죠.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라. 우리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이번 주 일단은 개천절이 있어서 하루가 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다음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일단 10월 내일부터서 이제 연기금이 매도 전환을 하면은 더 안 좋은데, 여기서 외국인이 동참을 하고 중국이 10월 1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태도를 돌변하면 상당히 안 좋은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주식을 상폐시키자. 그리고 미국의 중국 기업을 상장을 못하게 하자. 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인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기대감이 상당히 꺾이면서 중국 회사들은 오늘 떡락을 했죠. 윙인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이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수혜주 하면서 전일 올랐다가 10% 떡락을 했는데, 윙인푸드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16%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8%대 상승. 하지만 오늘은 10%대 하락.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형성그룹 이런 애들도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볼만한 종목이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단가가 하락한다면서 상당히 수혜를 볼 거다 하면서
오늘 올랐어요. OCI가 오늘 메릴 린치가 들어오고 JP 모간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턴에서 올라가거나 이 위를 바라보기에는 솔직히 좀 그렇고 메릴 애들이 그냥 하루짜리 장난치러 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폴리실리콘 단가보다는 얘네 지금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한전이라던가 국내 기업에서는 이 패널을 중국산 패널을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셔도 알겠지만 3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적자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 폴리실리콘 단가가 내린다고 해서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0월달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3분기 실적이 당장 좋을까 안 좋을까를 봐야지. 지금 당장 폴리실리콘 단가가 내린다고 해도 4분기예요. 4분기. 그래서 3분기 실적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분기 말고.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이제 끝물이다. 손대지 마라. 계속 이야기를 했죠. 마니커 FTNE 같은 경우에는 얘는 품절주고 그리고 얘가 마지막 주자라고. 마지막 주자가 오르면은 이제 1등, 2등 관련주 애들은 다 내리고 3등에만 마지막에 오르다가 결국 테마가 끝난다고. 이글벳 보시면 오늘 12% 하락, 진바이오텍 오늘 15% 하락, 그리고 또 체시스 하락, 마니커 하락, 하림 하락. 예, 볼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자 한 명 빼놓고 마지막에 다 빼버리는 거 이거 절대 당하지 마라.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홍성이라던가 의심 신고 들어온데 다 음성 판정됐어요. 물론 뭐 전국에 확산된다 뭐한다 하는데 지카 바이러스라던가 여러분 메르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추가 환자가 나오고 더 퍼진다고 해도 이제 면역이 생겼어요. 면역이 생겼다는 게 주가에 면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올릴 놈들 다 올렸고 위에서 단기 과열도 걸렸고 이제 거래 정지도 한번 걸려가지고 올릴 만큼 다 올렸고 이제는 세력 애들이 공매도 치고 뺄 거밖에 안 남았고 이 꼭대기에서 이런 거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예, 다음에 뭐 AI가 발병하거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 주식 때문에 뭐 농가에 피해받고 그리고 뭐 농민들이 진짜 울면서 진짜 막 땅 치면서 막 다 망하기를 기도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동원수산이라던가 사조오양 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생선을 먹을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이제 어선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 그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애들 그 뉴스 때리고 맨날 뺀다고 계속 빼죠. 꼭대기에서.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3번째 있던 이슈라서 놀랍지도 않은데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갔다가 오늘 막 10% 20% 빼버리고 CJ 시푸드 이런 애들도 막 내리고 그러는데 예, 이런 애들 안 좋아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지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끝물이라고 몇 번 강조했죠. 그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은 다 내렸는데 부산산업 그리고 대야 TI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잠깐 꼬신 다음에 내리고 뺐죠. 근데 이런 애들 게시판에 가보면은 여러분 점상이다 와 축하드립니다 종배하신 분들 하면서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 통일부에서 남북철도 유엔에서 허락해주면은 예외 조치로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딴 찌라시를 내밀었는데 이런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소용없다. 지난 강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왜냐? 저거 말고 금강산 개성공단도 작년에 추진한다 뭐한다 했는데 다 안 됐고 철도를 깔면은 그쪽에 시멘트도 들어가고 철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자가 공급이 북한에 되는데 그거를 핵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엔이라던가 미국 같은 데서 허락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 게시판에는 진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더 갈 겁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더 오를 겁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2% 오르고 끝났죠. 2% 오르고 일단은 트럼프 탄핵 스캔들이 잠잠해지고 뭐 하고 해야지 북미 저게 협상이 되고 뭐가 되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거 지금 남북 철도 산업이고 뭐고 별로 관심도 없고 예, 허락도 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통일부 말 믿는 게 여러분 제일로 돈 날리기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었죠. 첫 번째
경유차를 이제 올해 12월부터서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운영 제한을 걸어버린답니다. 물론 노후된 경유차예요. 이것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50이라던가 그리고 KM 이런 주식이 잠깐 올렸는데 이 주식은 메릴 린치가 잠깐 들어와서 장난을 쳤고 외국인의 매집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 저런 거 하나 뻥 띄우니까 얘가 오늘 몇 프로까지 올렸냐면은 6.72까지 올랐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저런 뉴스발에 움직이는데 저는 미세먼지보다는 경유차, 노후차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뭐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도 대우부품을 한번 봤는데 대우부품이 갈랑말랑 움직이다가 밑에서 쫑해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또 개인만이 이렇게 움직이고 외국인은 먹튀하고 나갔더군요. 그리고 또 하츠라던가 그리고 파세코 뭐 이런 종목도 올랐는데 파세코는 오늘 몇 프로까지 꼬셨냐면은 참 VI 딱 찍었어요. 장 초반에 시가가 0.61이니까 얘가 11.5% 오르면 VI 걸리거든요. VI까지 딱 찍고 VI 뚫어놓고 바로 빼버리더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설치용 에어컨 관련주 해서 예전에 설치용 에어컨 300대 팔았다 하면서 상한가 보내고 그랬던 종목인데 이번에 왜 올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세코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련주 파세코 이런 애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닉스 그리고 대유 위니아 위니아 딤체로 바꿨지. 위니아 딤체 해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오늘 잠깐 올렸습니다. 저 미세먼지 뉴스에. 근데 미세먼지 뉴스에 지금 올리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도 위니아 딤체라던가 이런 애들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아직 가을 미세먼지 저거 갖다가 때리기에는 날씨를 보세요. 날씨 깨끗해요. 깨끗하고 맑게 자신있게 클린은 클리어처럼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한 태기도 없습니다. 괜히 미세먼지 샀다가 신이시여 제발 중국에 미세먼지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 밖에서 포장마차나 케밥 그런 거 자주 사 먹는데 거기 미세먼지 들어가면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미세먼지 관련주 저거 현재까지는 단발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제약주가 H1B를 필두로 좀 잘 가줬으면은 코스닥 지수도 턴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매도가 나오니까 참 안타깝고 저는 이제 10월달 되면은 기존에 다니는 병원을 안 다닙니다. 이제 손가락이 많이 나서 오늘부터서 다시 운동을 할 생각이고 허리는 좀 아픈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한의원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종합병원에 갔는데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개그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자분 3명이 이렇게 또르르 앉아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여기 여성분들 3분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이 말을 하길래 저는 여기서 이분들을 웃기려고 허리업 빨리 이런 아재 개그를 쳤어요. 이거는 한글로 쓰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업. 이게 영어로 하면은 빨리란 뜻이죠. 그래서 허리업 빨리 하고 허리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런 개그를 치면은 물리치료사분들이 빵 터지면서 정말 자지러질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안 웃고 그 근처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손님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너무 쪽팔려서 바로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자마자 나왔고 그 뒤로 이제 병원을 안 가고 동양학의 신비 한의원을 지금 가기 시작을 했는데 나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진짜 동작과 함께하면 진짜 웃기거든요. 진짜 이거는 웃을 수밖에 없는 개그인데 이 물리치료사분들이 병원에서 교육을 참 잘 받아서 손님이 하는 저런 개그라던가 이런 거에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 웃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까 이 개그의 완성은 얼굴이더군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탄소년단에 이렇게 인스타에 가봤는데 사슴이 눈이 좋으면 굿 아이디어. 그리고 이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려 142만 명이더군요.
만약에 방탄소년단이라던가 아니면 잘생긴 사람이 그 병원에 가서 저랑 똑같은 개그를 했으면 아마 환자들을 포함해서 간호사분들 혹은 물리치료사분들이 정말 배꼽 빠지면서 웃지 않았을까, 이런 좀 배신감이 들더군요. 이런 씨부레, 진짜 세상은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 허리 치료는 한의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중국의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게 바로 제조업 지표에서 나오고 있죠. 5개월 연속 지금 PMI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만약에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번에 성과가 안 나온다면 PMI 지수와 위아나 저라도 계속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하고 코스닥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홍정욱 관련주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뉴스 나오고 다 쪄막았어요. 오늘 홍정욱 씨 딸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홍정욱 씨 관련주가 지금 시간의 하한가예요. 그리고 최근 추세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던가 또 딸 비리, 병역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뜬금없는 악재에 시간의 하한가를 맞거나 쩌마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정치 테마주 상당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 10월달 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네요. 내일 과연 기관이 매도로 전환할까, 외국인의 매수가 잘 들어올까 잘 한번 확인해보고 10월달도 한번 열심히 매매를 해봅시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